자, 그럼 마지막 교시 하겠습니다. 자, 137페이지. 자, 여기 재화의 공급이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는 뭘 보실 거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는 여러분 조심하실 게 다음 중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은 이렇게 재화하고 용역을 여러분들 구분해서 물어봐요. 알죠? 그래서 꼭 재화하고 용역을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해보죠. 자, 일단 우리가 재화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재화라는 건 여러분들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특히 여기 2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게 챕터 2장이죠. 그래서 일단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화라는 건 물건 및 권리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권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이다라는 걸 우리가 유체물이라고 불러요. 유체물. 유체. 형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권리는 형태가 없죠. 그래서 아마 교재에는 유체물과 무체물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진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거 우리 나중에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여기 있는 공급이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들어보실게요. 자, 보시죠. 자,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시험에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은요. 여러분, 우리 회사가 정부 보조금을 받았대요. 정부한테 보조금을 받았답니다. 그럼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었어요? 소득이 늘지 않았어요? 소득이 늘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뭐 정부가 뭔가 뭐 복지를 위해서 주는 보조금 말고요. 뭔가 사라고 보조금 주는 거 있죠? 그 나중에 여러분들 세금을 내야 돼, 소득세 같은 거. 왜냐면 소득이 늘긴 했거든요.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부한테 보조금 받은 게 뭔가 정부한테 팔고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받았죠. 그냥 받으면 과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절대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는 걸 명심 꼭 하셔야 돼요. 알죠? 그러니까 인도, 내가 무언가를 넘기거나 양도, 처분이거든요. 그거를 하지 않았으면 과세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5장 가서 할게요. 5장에서 시험에 더럽게 많이 내는 거 있거든요. 계산 문제도 나오고 이론도 나오는 거. 거기서 다시 별도로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또 하나 할까요? 뭐가 있냐면 대한 느낌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부이자 뭔지 아시죠? 할부이자도 뭔지 아시고 연체이자도 뭔지 아실 거예요. 연체이자. 그럼 여러분들 할부이자, 연체이자는 외상값 나중에 상대방이 늦게 갚아가지고 받는 걸 연체이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우리가 할부이자를 받았다, 연체이자를 받았다, 다 소득이 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부이자를 받거나 연체이자를 받으면 소득세는 내야 돼요. 소득세 과세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요. 왜냐면 연체이자는 내가 물건을 팔면서 연체이자 받아요. 연체이자 딱, 자, 보세요. 내가 옷을 팔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연체할 상이네요. 자, 연체이자까지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할부이자는 어떻게 받아요? 그렇죠? 할부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죠, 여러분들. 할부로 상대방이 산다라고 하면. 할부이자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는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 연체이자는 과세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건을 팔면서 연체이자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맞죠? 다시 뒤에서 할게요.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으신데 괜히 얘기했네. 아무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뭘 내냐라고 하면 다음 중 재화가 아닌 것은 이렇게 가끔 물어보거든요. 자, 대비할 차실게요. 여기. 자, 일단 수표, 통화는 지폐하고 동전 얘기하죠, 여러분들. 자, 일단 이 세 가지는 재화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재산적 가치 있는데요?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근데 왜 재화가 아니냐면,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얘를 재화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재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실 때 현금으로 만약 결제를 해보신대요. 그럼 현금을 재화라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한테 재화를 공급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한테 부가세 주세요. 난 당신한테 재화를 공급하고 있어요. 이런 이상한 논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왜 수표음 통화를 재화로 안 보냐면 재산적 가치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있는데 결제를 하는 수단이어서 그래요. 맞죠? 재화로 보게 되면은 예, 상대방한테 다시 부가세를 다시 걷어야 되는 이상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런 거예요.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채권하고 주식을 유가증권이라고 하죠. 맞죠? 이 유가증권은 분명히 재산적 가치가 있긴 있거든요. 요거는 과세를 포기. 너무 거래가 많아서. 주식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를 포기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건 암기사항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출제를 또 많이 해요. 다음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그럼 여러분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건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과세한다. 그럼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건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시험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내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내기도 하긴 하지만 알죠? 그래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여기. 자, 담보 제공. 자, 담보 제공은 아마 여러분 회계에서도 거래로 안 보죠. 왜냐면 실질적인 이전이 아니잖아요. 맞죠? 형식적으로만 상대방한테 넘어갔지 실질적인 소유권은 아직 담보로 제공한 사람한테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언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냐면 내가 빚을 안 갚으면 이제 상대방 소유가 실질적으로 되죠. 은행 소유가. 그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득의 핵심이 아니라 뭔가 소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채무를 못 갚아가지고 상대방에 넘어갔죠. 우리 여기 부가에서 그런 거예요. 재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동차 재산적 가치 있죠. 공급 인도가 됐네. 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면 안 될까? 세법이 어려운 이유가 이제 짜증나서 그래요. 아시죠? 왠지 안 해, 채무를 갚지도 못했는데 왜 과세를 하냐? 하래요. 아시죠? 하래요, 여러분들. 알죠? 인도했으니까,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담보로 제공을 했는데 안 갚으면 그건 재화의 공고를 봐요. 조심.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러분 배터리 좀 갈고 오면 안 될까요? 지금 껌뻑이는데? 배터리 좀 빨리빨리. 옷가게를 다 넘긴대요. 한 방에. 포괄적 양도니까. 그럼 만약에 얘를 여러분들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양도자고 여러분들 양수자라고 불러. 양수하다. 자, 그럼 만약에 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잖아요. 그럼 제가 그 옷가게를 포괄적으로 한 1억에 넘기려고 해요. 그러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저는 1억 1천만 원을 받아야 돼요. 부가세 1천만 원 내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항상 부가가치세는
네, 인도하는 사람이 상대 인도받는 자한테 부가세 받아야 돼 항상.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시겠어요 그걸? 1억 내는 것도 짜증나는데 1억 1천만 원까지 내야 되잖아요. 부가세 1천만 원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면 저는 그냥 1억에 팔면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옷가게를 한꺼번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양수자한테 부가가치세 부담을 물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조세의 물납. 자, 뭐냐면 우리가 원래 아까도 그랬지만 국가가 납세 의무자라고 했죠. 왜냐하면 국가가 왜 납세 의무자라고 했냐면 세금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재화를 여기 따지면 여기가 갑, 여기가 국가. 상품. 원래 여러분들 얘가 세무서에 1천만 원 내야 되잖아요. 맞죠? 얘가 세무서에 1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1천만 원 꼭 낸다는 보장이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네요. 맞죠? 국가라고 하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겠다라고 해가지고 러시아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럴 수 있으니까 요 거래 내역을 파악을 해야 돼요. 거래 내역 파악해가지고 요 1천만 원을 물려야 돼.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세금을 물납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미 거래 내역 파악이 끝났으니까 세금을 내게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1억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 내려야 되거든요. 되시겠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세금을 물납시킨다라는 건 이미 세금 파악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끝났으니까 세금을 납부시키는 거죠. 되실까요? 그거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이건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경매는 뭔지 아시죠? 공매는 뭐냐면 공공기관이 경매하는 걸 공매라고 불러요. 공공기관이 경매하는 걸 공매라고 불러요. 알죠? 마치 사채, 국채, 공제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공공기관이 경매하는 걸 공매라고 불러요. 자, 그랬을 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제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경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건을 팔았죠. 그죠? 그리고 제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여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경매를 했겠지. 맞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매나 공매는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경매나 공매로 파신 분들은 부가가치세 내셔야 돼요. 재화를 공급했으니까. 알죠? 근데 여기서의 차이점 뭐냐면 법률이에요, 법률. 그럼 법률이면 선택 경매라는 거예요? 강제라는 거예요? 강제예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제가 체납자래, 체납자. 아시죠? 제가 체납자래요. 그러니까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요. 그럼 체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갑자기 이제 세무공무원 들어와서 딱지 붙이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우리가 압류한다라고 불러. 압류. 딱지를 붙일 때. 근데 만약에 세금을 또 계속 안 내고 있어요. 그럼 그 물건을 다 가져가 버려요. 가져가서 경매에 붙여버려요.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세무서가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이 경매를 하니까 이게 법률에 따른 공매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 세무서가 이제 공매를 하게 되면 낙찰자가 있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요 구조예요. 만약에 그러면 자, 여러분 조심하실 게 여기서 공급자는요, 인도된 그 물건 있죠? 인도된 물건의 주인이 공급자지, 아까도 그랬죠? 인도된 물건의 주인이 공급자지, 세무서가 팔았다고 세무서가 공급자가 아닌 거예요. 제 물건을 세무서가 경매 붙인 거잖아요. 그러면 제 재화가 인도된 거예요. 부가가치세 입장에서는. 표정이 좀 좋으신데 받아들이면 안 될까?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요, 그럼 인도된 물건의 주인이니까 제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낙찰자, 자,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낙찰된 사람이 사업자라고 하면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돼요. 아시죠? 매입세 공제 해줘야 돼. 상대방이 사업자라고 하면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아시죠? 왜냐면 제가 아까 매입세 공제는 왜 해주냐면 매출세액을 내니까 해준다라면서요. 맞죠? 그럼 우리가 경매에서 낙찰자는 매입세 공제해줘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매는 경매로 판 사람이 부가가치를 납부할 여건이 되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체납자라니까요? 체납자가 부가세를 낼까요? 부가세가 아닌 세금을 납부도 안 하고 있는데 부가세 어떻게 내겠어요? 부가가치세를 못 거둘 거란 말이에요, 세무서는. 근데 그 낙찰자가 법인이면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세무서는 손해봐요. 그래서 아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가지고, 예, 인도된, 제가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된 물건이 저죠. 저의 물건이 인도된 거잖아요. 맞죠? 그럼 저도 부가가세 안 내고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게 되면 낙찰자도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똔똔이 되는 거죠. 그럼 세무서가 세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경매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서 돈 빌리셨는데 그 채무를 안 갚으셨다라고 하면 은행이 그 여러분들의 담보 잡힌 거 있죠. 담보 잡힌 걸 법원에 경매 신청해 가지고요. 그걸 팔아버려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들 물건이 인도된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물건이 인도됐는데 여러분들 부가세 안 낼 거지만 낙찰자는 여러분들 매입세 공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니까 아예 사전에 둘 다 공급으로 보지 않으면 낼 것도 없고 빼줄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아셨죠? 근데 우리는 뭐 세무사, 회계사 시험이 아니니까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결론은. 아셨죠? 잘 암기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아, 이거 죄송해요. 이건 지금 하면 안 돼요. 나중에. 깜짝이야, 왜 이게 튀어나왔대? 이거 무시해요, 여러분들. 여기 공급식인 할게요. 여기 중요하네. 여기는 출제 1순위네요, 여러분들. 1호 문제, 1호 문제.